갑작스런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한데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가 심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그냥 넘기기 쉽지만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너무나도 다양한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가장 흔한 건 귀 관련 어지럼증으로 이석증, 메니에르병, 그리고 전정신경염 등이 있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에 대해 귀 쫑긋하고 들어보자. 네, 우리가 흔히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오게 되면은 빈혈을 의심하고 철분제를 사 먹곤 하는데 이게 또 원인이 귀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귀와 관련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하영민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어지럼증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도 다를 수 있다면서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지럼증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회전성 어지러움과 비회전성 어지러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전성 어지러움은 주로 천장이나 벽이 핑핑 돈다 또는 눈앞에서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흐르는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회전성 어지러움의 경우 주로 말초 전정기관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회전성 어지러움 같은 경우는 붕 뜨는 그 부유감이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기절할 것 같은 실신 또는 자세를 균형을 잡기 힘든 불균형감을 주로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전성 어지러움도 시간이 흐르면 비회전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른 동반 증상이나 환자분들의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전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원인을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울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뇌졸중이나 뇌의 혈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걱정일 텐데요. 중추신경계 이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5%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기립성 저혈압이나 부정맥과 같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5% 정도 원인이 되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15% 또는 교통사고나 다가각 어지럼처럼 원인을 명확하게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도 25%로 많습니다. 50% 가까이 차지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말초 전정기관 이상이라는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이석증이라고 알고 있는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증 그리고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이 있겠습니다. 말초 전정기관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귀 속을 보면 고막이 있고 고막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이라는 공간을 지나서 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내이는 달팽이관, 방골이관, 난영낭, 구역낭과 같은 전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청신경과 전정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초 전정기관에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청력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데요. 네.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 그대로 이석증 하면은 귀에 돌이 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귀에 없던 돌이 생긴 것은 아니고 귀에 원래 자리에 있던 이석이라는 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발생하게 되는 증상이 이석증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그 말초 전정기관의 모습을 보면 난영낭과 구역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영낭은 수평으로 놓여 있고 구역낭은 수직으로 놓여 있으며 그 주변에는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이석이라는 돌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석은 중력의 방향을 느껴서 우리가 균형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이석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옆에 있는 방골이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자세를 이동할 때마다
회전성에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방골이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골이관이란 이름 그대로 도너스 모양의 관 모양을 하고 있고 좌측 3개, 우측 3개 대칭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도너스 모양의 방골이관 안에는 내림프액이라는 물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회전할 때마다 그 안에 물이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회전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방골이관 안에는 팽대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팽대부 안에는 팽대마루라는 것이 있어서 내림프액의 회전에 따라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석증 때 왜 어지럼이 생기는가 알아보면 방골이관으로 들어간 이석은 중력에 따라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림프액이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림프액의 회전으로 인해 팽대마루가 자극을 받고 우리는 마치 그 방향으로 머리가 돌고 있는 듯한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탁 일어났는데 너무 머리가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은 엄청나게 걱정을 했죠.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석증이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이석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지러움증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겁부터 나고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증은 아까 방골이관에서 이석이 돌아다니면서 생긴다고 하였는데 자세를 변동함에 따라서 이석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회전하는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자세를 변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물의 회전이 멈추면서 어지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회전성 어지럼증은 1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는 편이며 환자분들은 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핑 돈다 또는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위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일 때 핑 돌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한쪽 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세의 움직임에 따라 악화와 호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석증의 증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석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자기야. 아이고 자기는 주말까지 이렇게 일을 하나? 좀 쉬어라 쉬어 주말에는. 진짜. 주말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지. 자기 개발 모르나? 자기 개발은 무슨? 아니 평일에는 회사 다니느라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거든. 아유 자기는 좋겠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자기처럼 시간이 많다면은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도 한번 따볼 건데 그자. 요즘에 일반 사람들 그런 자격증 많이 딴다 하더라고. 와, 언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게 1분에 1초를 쪼개서 쓰면 안 피곤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이 1분 1초를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긴 내 인생에 오게티는 있지. 남편 잘못 만난 게 오게티겠죠. 아이고야 참나. 아니 남편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완벽한 거지. 참 나 당신 그렇게 완벽주의자처럼 살다가 안 된다 안 돼. 이 뇌도 좀 쉬게 해줘야지. 참. 진짜 아우 정말 잠을 못 잤더니 피로하네요. 커피나 한잔 마셔요. 어지러워. 언니, 갑자기 찬 거 먹어서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괜찮나? 많이 어지러워서 세상이 막 빙글빙글 막 이렇게 돌고 그러나? 왜 이러노? 토할 것 같다. 봉지 빨리. 토할 것 같다고 봉지. 잠깐만. 자기 혹시 뇌경색 아니가? 아니면 뇌출혈? 뇌출혈? 언니 움직이지 마요. 기대요 기대.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언니. 왜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언니. 일단 움직이지 말고 특히 머리를 좀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입만 이렇게 움직여봐요. 괜찮아요?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썼더니 어지러웠나 봐요. 괜찮아요. 신경을 많이 썼고 어지럽다고요? 언니 혹시 이석증 아니에요? 이석증? 이석증? 그게 뭔데? 그 이석증이 있잖아. 귀에 있는 이석기관에 미세한 칼슘이 이석이거든. 이게 그 자리를 이탈한 거야. 이탈해가지고 그 뭐더라 전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방골이가 거기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석증이라는 증세가 생긴대. 그래서 막 어지럽고 토하려 하고 막 이런데. 근데 그거 제가 그냥 살짝 봤는데요, 언니. 폐경기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던데. 폐경?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당신 요새 생리 안 한 지 좀 됐다 이가? 설마 폐경? 언니 벌써 어떻게? 아니 진짜. 내 나이가 몇 개 됐지 뭐 폐경 무슨 폐경이고 진짜 그냥 생리불순이지. 아이고 그래 생리불순이라고 믿고 싶겠지. 아이고 그래 알고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석증은 나이가 많으면 잘 걸린다는 거잖아. 맞지? 그 얘기지. 자기사 자기 내보다 8살이나 많잖아. 8살을 8살 그러니까 뭐 걸릴 수 있지. 자기도 이석이 제자리 이탈하게 해줄까? 이봐라 툭하면 협하고 툭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 못됐게 하니까 이게 이석증이 걸리고 막 그러는 거다. 못된 사람은 그래. 입만 뻥끗 하라니까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이석증에 더 잘 걸린다입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예. 과연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나이를 먹인다고 해서 서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석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자, 앞에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이석증이란 뭐냐? 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안에 미세한 돌인 이 이석이 빠지면서 방골이관을 자극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잖아요. 제가 까먹을까 봐 사실은 밑에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X입니다, X. 철원 씨가 목소리에 아주 자신감이 넘치게 X를 외쳐주셨는데 저도 자신감 있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요, 이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예은 씨가 맞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석증은 30, 40대에 처음 발병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석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노화에 의해서 이석이 부스러져서 방골이관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전정신경균이 약화되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1차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지만 30%에서 50% 정도는 머리를 다친다거나 다른 뇌의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이석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석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석증은 나이가 많을수록 또 여성들에게 잘 생긴다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중년 여성들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려면 받아야 할 검사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럼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지럼을 검사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롬버그 검사는 우리가 외래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서 차렷 자세로 팔을 교차해서 가슴 위에 올리고 눈을 뜬 채로 또 감은 채로 균형을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일자로 만들어서 똑같이 검사를 하는 방법을 만 테스트라고 하고 또는 한 발을 들고 균형을 잡는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에서 눈을 떴을 때는 균형을 잘 유지하지만 눈을 감았을 때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말초 전정기관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 다 균형을 잡기 힘들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방향이 매번 다르다면 중추신경계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석증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 방골이관에 이석증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석의 경우에 방골이관에 떠다니는 이석이 있을 수 있고 팽대부릉정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방골이관에 어떻게 이석증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귀 속에 있는 이런 조그만 방골이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석이 떠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눈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귀는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서 사물을 볼 때 흔들리지 않고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방골이관들은 각각 다른 신경에 의해서 눈을 움직이는 각각 다른 근육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골이관이 자극을 받게 되면 특정 안구의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안구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것을 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석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진을 통해 어느 부위에 방골이관에 이석이 탈출되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안진 검사는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전기를 통해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위변환 안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후방골이관, 뒤쪽으로 놓여있는 방골이관의 이석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후방골이관은 오른쪽, 왼쪽 45도 방향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방골이관이기 때문에 뒤로 누웠을 때 수직적인 회전에 의해서 이석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이석이 가라앉게 되면 후방골이관 내에 있는 뇌림프액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후방골이관이 자극됨으로써 이렇게 좌측, 상방으로 움직이는 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예시는 좌측에 있는 후방골이관에 떠다니는 이석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수평 방골이관에 떠다니는 이석의 경우에는 수평 방골이관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똑바로 누워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석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다면 방골이관도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이석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며 안에 있는 뇌림프액은 팽대부를 향하는 뇌림프액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측 수평 방골이관을 자극하게 되고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빠르게 진동하는 안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수평 방골이관에 떠다니는 이석이 아니라 팽대부릉정에 붙어있는 이석이라면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돌아 누웠을 때 돌이 가라앉으면서 뇌림프액을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팽대부릉정을 끌고 같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와는 반대되는 방향의 자극을 느끼게 되고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향해서 튀는 안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석증의 진단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석증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병원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아니, 뭐 믿고 병원을 안 가요? 뭐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는 줄 아나? 좀 병원 좀 가요. 아이고 참. 원래 너가 언니 그 병원 안 가기로 유명하다 아이가. 민간요법 신봉자 아이가. 민간요법 신봉자. 아니, 병원 안 갈 게 따로 있지. 이석증은 병원을 가야죠. 그러면 뭐 빠진 돌이 뭐 또르륵 다시 뭐 제자리로 굴러가는 줄 알아요, 언니? 아유, 운 좋으면 이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원래대로 자기 위치 찾아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 어디서 그렇대요? 그럼 언니가 뭐 머리를 뭐 흔들거나 뭐 그런 자극을 주나? 점점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 그냥 언니의 느낌의 느낌이겠지. 뭘 이석이 어떻게 또르륵 빠진 게 어떻게 또 제자리로 또르륵 굴러가겠어요. 뭐 리모컨이 달렸나 아니면 뭐 조정을 하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괜히 병원 가면 검사비, 치료비 다 들지. 귀찮게 말라고 가요. 알아서 돌아갈 건데. 아니 어지러움증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익숙해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아직 반백살도 안 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병원을 가길 싫어하겠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다친다. 병원이나 가라. 민간요법이 왜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 선조들이 다 검증했거든. 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잖아.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언니는 넘어지고 상처나면 거기에 된장 바르고 소주 바르고 열나면은 두부 깨가지고 이마에 바르고 뭐 그렇게 민간요법 그렇게 해요? 아이고 몰랐나? 너가 새언니 그 뭐 소주잔에 고춧가루 그거 팍 해가지고 소주 한 잔 팍 먹으면 이거 뭐고 그 감기도 낫고 코로나 그것도 팍 가능해. 아이고 참나. 유튜브 그런 거 찾아보고 가짜 뉴스를 얼마나 그래 잘 믿는 동. 아유. 아 됐고. 이석증은 다르다고.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다고. 봐라 나 어지럽증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병원을 좀 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그 락커들처럼 뭐 헤드뱅이 있잖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해볼까? 해보라. 아휴 안 좋을 텐데. 해봐. 해볼게. 그래. 봤지? 봐라. 봤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걸 왜 시키는데 사람 잡을 일 있나? 저기요 언니야. 아니 뭐 괜찮은 거라며. 이석증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낫는 거라며. 어지럽지도 않다며. 돈이 얼마인데 119. 119 공짜인데. 119. 아니 근데 이것도 민간요법으로 뭐 되나? 어? 어떻게 찬물 붓고 뭐 이런 민간요법으로 하면 되나? 잔다 지금. 아 잔다 자는 거. 이 봐라. 아이고 참. 그래 잠이 보약이다. 그래. 자라 푹 자라 푹. 그래 내가 푹 자라 그냥. 한 1년 그냥 푹 자라 그냥.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석증은 저절로 낫기도 한다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전정기관에서 나온 이석이 어찌됐건 제자리로 돌아가면 당연히 어지럼증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몸을 믿어요. 회복되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절로 물론 뭐 머리를 흔들지는 않겠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O 할게요. 근데 저절로? 저는 글쎄요. 저는 철원 씨랑 반대로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이라는 게 눈이랑 발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원장님 저는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제자리로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도 예은 씨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운이 좋다면 떠돌아다니던 이석이 우연히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다니는 이석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저절로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이석증 환자분들 중에 어지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이석증이 저절로 치료됐다고 보기보다는 뇌의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에 조금 더 익숙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석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석 치환술과 전정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석증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석증은 약을 먹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증을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골이관에 어떤 타입의 이석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중력을 이용해서 그 돌을 자기 자리로 집어넣는 이석 치환술을 시행받으셔야 합니다. 이석 치환술을 시행 후에도 전정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잔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정 재활 치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 후 방골이관 이석 치환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으로 떠다니는 이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림처럼 오른쪽 45도로 고개를 돌린 후에 머리를 아래로 떨구게 되면 이석이 그림과 같은 곳에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90도 좌측으로 돌리고 곧 이어서 왼쪽 바닥을 향해서 몸을 옆으로 돌려 누우게 되면은 중력 방향에 의해서 이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후방골이관 이석 치환술을 애플리 매뉴버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환을 한 후에는 당일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좀 앉아서 좀 오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이석이 재탈출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측에 수평 방골이관에 이석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수평 방골이관은 똑바로 누워 있을 때 A와 같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왼쪽으로 270도를 삥 돌려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베큐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측 수평 방골이관 이석 치환술을 시행한 후에는 오른쪽 귀, 그러니까 병변이 있었던 귀가 위쪽을 향하게 누워있는 자세로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이석이 재탈출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석증은 치환술을 시행한 후에도 갑자기 머리를 움직인다거나 휙 고개를 돌린다거나 하는 자세 변동을 있게 되면 이석이 다시 재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후에는 가급적 천천히 누웠다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갑작스럽게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골프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단 이석증이 의심된다면 다른 질병과 감별을 위해서라도 병원을 빨리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석증과 함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이 있다고요. 메니에르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이석증과 어떻게 다른 질병인가요? 메니에르병은 달팽이관 내에 뇌 림프액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증상으로는 어지럼과 난청, 그리고 이명, 먹먹함 등의 4가지 증상이 특징적인데요. 높아진 달팽이관 내의 압력 때문에 뇌에 있는 신경 상피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런 손상이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이석증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증상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석증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경우에 1분 이내로 어지럼증이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회전성 어지럼증이긴 하지만 20분 이상 대개 지속이 되는 양상입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는 어지럼 발생과 함께 우웅하는 소리나 삐하는 소리, 이명 소리가 같이 들리게 되고 귀가 먹먹한 느낌이 생기면서 그때 어지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먹먹한 귀의 증상은 청력 검사를 해보면 저주파, 즉 낮은 음을 듣는 청력의 소실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력 소실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메니에르병의 특징입니다. 메니에르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주파 청력 소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능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고, 다른 질환과 감별을 위해 혈액 검사, 그리고 뇌림프액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기 와우더 검사와 어지러움, 전정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전정 유발근 전이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높아진 달팽이관 내 림프액의 압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염식이라고 하는 소금을 좀 적게 섭취하는 그런 방식이 생활 습관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뇨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인,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정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약물도 같이 투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면서 잘 지내지만 병이 진행이 되면 어지럼증과 난청이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메니에르병이나 이석증만큼이나 흔한 질환이 있대요. 전정신경염. 이 병명도 참 생소해서 전 정말 신경이 쓰이거든요. 원장님, 이걸 뭐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빨리 낫지도 않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고 심하게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러움을 말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말초 전정기관으로 들어가는 전정신경계 전체가 기능을 잃어서 발생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석증과 다른 것은 가만히 있더라도 회전성 어지럼증이 심하게 지속이 되며 길게는 수일에서 수주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증처럼 자꾸 재발을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의가 요합니다.
또한 메니에르병과 다른 것은 이명이나 청력 소실 등의 다른 청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류장애 등으로 한쪽의 전정기관에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고 심한 전정신경염은 뇌혈관 질환이나 중추성 질환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떨어진 전정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치료가 됩니다. 그 동안에 증상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는데요.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율신경 반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토가 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면서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액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정기능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나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정 재활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원장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짧게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어지럼증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관련 질환은 참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귀의 전정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네. 이석증을 비롯해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네. 하영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